그냥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진짜 어머님한테 근데 거의 하루는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아 이거를 어떻게 옛날에 이거보다 더 있어. 그냥 참고 일해. 괜히 쉬고 그러면 더 생각나고 힘들어져. 이럴 때 죽어라 일해야 일 때문이라도 있고 하니까 잊어. 알겠어? 얼마 전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자그마치 130조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복지 정책의 최전선에 투입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이들의 고충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봉사정신이랑 희생정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같아요. 주변에 불우이시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위에 또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박근혜 씨한테 필요한 분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는 딱 들었을 때 일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봉사정신이 따로 없는 사람이면 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최관장 적으라고 한 노인이 난동을 부립니다. 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가시네야. 야이 나빠. 책임잖아 이 개. 야, 너 팀장, 너 출신해. 지켜준 거야. 그래야지 뭐 어디냐. 그러면서 억울해서 그래. 이 수고를 잘랐는데. 이 정도 난동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급자 기준 미달에 앙심을 품은 이가 식칼로 위협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진짜 그만두고 싶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감정노동 직업군으로 꼽힙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폭력 경험 수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분들의 그 요구나 욕구에 이제 응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어떨 때는 또 그런 요구나 욕구 자체가 상당히 그 과하거나 잘 쉽사리 응할 수 없는 요구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속성의 특성이 이런 그 감정 노동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쨌든 뭐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만족을 하려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 등이 다 기관이라던가 뭐 사회복지사협회라던가 이런 데에 고스란히 컴플레인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클레임이라던가 컴플레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의 악감정 또는 악소문 또는 이미지 자체가 깎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신들이 좀 희생을 해서라도 아침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한테 가서는 당연히 친절하고 또는 그 사람들한테 행복한 미소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바르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가 모두 우선이 되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특히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힘듦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더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렇게 유발하거든요. 이 과정은 대단히 내면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 여기에서 감정노동이 강화되면서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그 격차 부조화를 끊임없이 감내하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을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인당 3,000명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민원인들에게 세세히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감정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 선진국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 참가자들이 독일의 노동조합 총괄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Die erste Säule ist das Arbeitsschutzgesetz oder Gesetze wie Arbeitszeitgesetz. Das ist die erste Säule, das heißt, das ist auch das Gebiet, wo wir als DGB mit den politischen Parteien verhandeln, darüber, ob zum Beispiel Dinge zum Thema psychischer Stress, psychische Belastung eingebracht werden. Die zweite Säule ist immer die Sozialpartnerschaft. Sozialpartnerschaft heißt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regeln über Tarifverträge bestimmte Dinge. Also Tarifverträge, da geht es nicht nur um Geld, sondern da geht es immer auch um Arbeitsbedingungen. Zum Beispiel Urlaubstage, Arbeitszeiten, Erreichbarkeit. Also muss ich immer erreichbar sein. Oder Kurprogramm auch. Zum Beispiel Möglichkeiten des Gesundheitsschutzes können in einem Tarifvertrag geregelt werden. Und die dritte wichtige Säule ist, wir haben auch in den Betrieben, wo wir gut organisiert sind, die Möglichkeit der Mitbestimmung über Betriebsräte oder Personalräte. Und diese vertreten die Arbeitgeber direkt vor Ort im Betrieb und können eben Probleme wie psychische Belastung ansprechen. Das sind die drei Möglichkeiten. In our centre, we put a lot of effort into ensuring that the social workers who work here don't have to carry home or anywhere else the emotional labour or mental stress that occurred during their work. The centre manager understands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ur and sets aside time for formal debriefing sessions with each social worker to talk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ir work and to take any necessary measures. Resolving the emotional labour of the social workers who work he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 2013년에만 4명의 사회복지사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복지사들은 의미를 갖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뛰는 복지사들은 아직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나 어떤 정책적인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이제 응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고.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관리라기보다는 예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방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법적 대응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업무 제한권 줘라, 제발. 매뉴얼도 만들어라.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좀 해라, 미리, 그 사람들. 시스템도 갖춰라. 이 얘기예요. 특별법을 통해서 감정노동에 별도의 특별법을 넣자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정노동 역시도 일선 현장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이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 산재 관련된 법률에 넣자. 협회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권 지침 개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동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존중의 문화를 좀 키워나가는 게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이제 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복지사의 의무뿐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이 상호 간의 어떤 이 경우를 고려해서 이 균형 있게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 노동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 외부에서 지원보다는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게 격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미국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큰일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랑스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톨레랑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권리를 인정하듯이 다른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명,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 아니라 윈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감정노동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복지사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그 사회복지사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부분들에서 핵결점으로 본 게 이제 교육. 어쨌든 본인들의 전문적인 가치와 소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쉼과 휴식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러한 기회들도 많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해서 아예 그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떠나서 좀 더 그 동료들과 이렇게 유대감도 형성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죠. 매년 진행하시죠. 네. 저는 동료가 도와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주민하고의 이 접촉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선배들이나 주위 동료들이 개입하고 도와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함께 해야만 이 감정노동이 사실은 잘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힐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시설에서는 조직 문화를 바꾸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근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 그들의 복지를 간과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I see blue skies reflection and everything is blue and blurry.